윤 총장이야 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본인은 한 점 뭐 이렇게 뭐 그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정치적 타격이 크죠. 그거는 예, 후보로서의 자격이 뭐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그런데 아직 정황이 없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치적 타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이제 생태탕 시즌 2라 그러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역공에 나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가 그런데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취재 경위가 맞다면 네. 그 취재 경위를 끝까지 추적해 보면 그 과정에서 뭐 진짜 여권의 공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뭐 그냥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인지 실수로 누설을 하게 된 것인지 더 나아가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 제보자가 왜 이런 제보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공작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단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암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네. 그중에서 또 예. 또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가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이런 은밀한 일을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헐. 잠깐만요.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강용석 변호사님하고 김세희 대표 체포영장 받아서 지금 체포하러 경찰들이 10명씩 왔대요. 지금 비상이네요. 체포하러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중에도 강남경찰서 연락하셔서 항의를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위법한 체포 한 20명 정도가 총동원됐다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검찰청이 좀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정말 굉장한 핵폭탄급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손준성은 수사할 겁니까? 아니면 조사할 겁니까? 현재의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그것을 조만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한계가 있다면 김한정 의원님 지적처럼 수사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이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지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김웅 의원의 기억이 좀 부족한 것을 틈타가지고 이렇게 왜곡, 날조, 공작 보도를 하는 것이죠. 이래서 공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분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잘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제 김웅 의원님께서 기억이 난다고 하셔도 김웅 의원님 같은 성향상 공개를 안 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에 손중선 보냄이라고 하는 그런 화면이 있는 걸로 봐서는 보낸 것 같아요. 또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에 사자도 안 보입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사진 자료 몇 개 나와 있고 실체도 없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누굽니까? 검찰에서 정권의 지시를 받고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또 맡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명숙 모해 위정 의혹 감찰 무리하게 진행했지. 근데 윤석열 총장 패싱을 하고 감찰 추진했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도직 폭행한 정진웅 기소, 김학의 불법 출금에 가담한 이규영 검사 감찰. 이런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이 사건이 또 손에 넘어간다고. 그 밑에 그 유명한 여성 검사 있죠, 임은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확히 알고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임은정 검사가 왜 지금 감찰합니까? 자, 장관님. 임은정 검사가 어디 있는 검사인지 아세요?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에 있습니다. 답변을 왜 지금 검찰총장이 감찰을 넘기면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가지 않습니까? 윤한용 간사님. 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요. 제가 아는 윤한용 간사님은 이러지 않으셨는데. 제가 몇몇 현직 검사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바로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 와중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몇몇 현직 검사와 통화해보니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 발언을 접한 검사들이 여당과 검찰의 유착에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거절하지 않는답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텐데.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실관계와 바르게 보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목졸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가수는 왜 결심하시게 되신 겁니까? 이병 안준호. 너 어린 놈 눈빛이 왜 그러냐?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병. 너 DP 해라. 요즘 연일 뉴스에서 군대나 군대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일들이 아니다.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버스에서 김웅 의원과 9월 1일 날 통화를 했지만 보시죠. 9월 1일 날 최초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혁수 기자가 김웅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손준성 검사 아시죠? 선 검사만이 보니까 의원님한테 최강욱 유시민 고발장 전달을 했던데 선대위 보고 됐다고 들었거든요. 윤 총장한테 요청받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윤 총장으로 전혀 상관없어요.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는 이걸 왜? 준성이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의원님이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그걸 봤을 거예요. 손준성 검사님이 보낸 걸로 꽤 있던데 준성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어요. 이게 법리적으로 맞나 이런 것을. 신명 판결문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전화를 2번 했어요. 9월 2일 저희가 아침 8시 55분경에 첫 보도가 나갔는데요. 전날 밤 9시 반에 먼저 제가 김웅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 고발장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고 이 고발장을 누가 요청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봤고 윤 총장께서 요청을 했느냐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고발장은 누가 쓴 거냐 이것도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다시 추가로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 녹취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통화 시작을 할 때 김웅 의원이 어제 잘 못 들었다. 다시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터뷰를 다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요. 이거 왜 보도 안 하죠? 뉴스버스는 왜 이거 보도 안 하고 싹둑 자르고 다음 날 유도신문 해가지고 김웅 의원의 기억이 좀 부족한 거를 틈타가지고 이렇게 왜곡, 날조, 공작 보도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뉴스버스는 뭐가 두려워가지고 김웅 의원의 최초 통화 녹취록을 공개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왜 보도를 안 했는지 뉴스버스는 밝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찌라시라는 겁니다. 이래서 날조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공작이라는 겁니다. 뉴스버스 다 까십시오. 장난치지 말고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정치인들 분명히 사과해야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발표 나기 전에 우리 손대면 긁어부시름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은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께서 빨리 감찰 절차를 좀 진행했으면은 그런 하는 생각이고 본인은 한 점 뭐 이렇게 뭐 그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검사가 쓴 고발장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공수처가 진행하는 것이 옳다. 본인이 어떤 자체적 의지로 어떤 사주를 하려고 한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정치적 타격이 크죠. 그거는. 윤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아닌 정치를 했던 검사, 현 정부와 갈등하며 쌓은 인지도가 유일한 자산인 정치 검사에 불과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고발이 접수된 공수처는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검찰 차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또 진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공수처 수사가 필요할까요? 저는 공수처 수사도 당연히 함께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조사나 감찰로는 한계가 있다. 수사로 전환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님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감찰 결과가 나온다면은 국민들에게 좀 공개를 하고 그것을 미진한 점이 있고 의혹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은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돼야 될까요? 공수처가 돼야 될까요? 저는 공수처가 진행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현직 검사에 대한 이런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 고발 사주 관련해 가지고 윤 총장을 뭐 국감 때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고발 사주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고요.
공익 제보 형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는 각종 공익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연히 공익 제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당의 직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단 한 톨도 문제가 될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익 제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당연한 책무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책임을 운운하고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